자, 건강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은 필수다. 임수미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O일까요? X일까요? 네, 당연히 필수입니다. 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이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뭐 물론 음식으로 먹으면 좋겠지만 바쁜데 언제 다 챙겨 먹겠습니까? 예, 건강 기능식품 이거 필수로 드셔야 됩니다. 저는 조금 헷갈리네요. 이게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먹으면 좋을 네.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저희가 충분히 먹는 밥에서도 뭐 영양분이 다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너무 많이 먹는 건 아닌가 약간 해서 세모 정도? 세모. 네. 자, 우리 이종현 교수님, 정답은 뭔가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은 바로 완벽하게 X입니다. 단호한 단호하게. X. 네. 그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삼시세끼를 골고루 잘 드시면 저런 건강기능식품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제가 원래 이제 딱 50이 됐는데 감히 고백한데 저는 하나도 먹고 있지 않고요. 네. 그러면 너는 나이가 젊으니까 안 먹겠지라고 하고 원래 70대 후반이신 저희 부모님한테도 제가 한 번도 안 사드렸습니다. 오로지 현금만 드렸거든요. 네, 그만큼 삼시세끼를 잘 드시고 운동을 잘 하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은 필수는 아닙니다. 물론 조금 도움이 되는 분들은 계시긴 하시겠지만 그래서 무턱대고 드시기보다는 조금 잘 따지시고 안전하게 오늘 방송 보시면서 많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연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서 사실은 네. 저는 안 먹어요. 근데 엄청 많이 먹는다 그래서 신혼 때는 사랑의 힘으로도 힘이 나는데 그렇게 많이 먹어야 되나? 그 이상이 필요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오늘 방송 잘 들어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네. 왕창 먹는 제 입장에서 출근하는데 이종현 교수님이 좀 힘이 많이 없어 보여서 좀 제 거 드리고 싶었거든요. 괜찮으신 거죠, 교수님? 네, 뭐 저렇게 말씀만 해주셔도 힘이 나을 것 같고요. 네, 네. 사실은 사랑의 힘이 제일 클 것 같고 건강기능식품보다는 네. 한마디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라고 하는 안부 전화 정도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건강기능식품 필수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OX 퀴즈도 함께 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닌 식품이라서 부작용 걱정이 없다. 제 생각에는 O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식품이잖아요. 굳이 부작용을 따지자면 식품이니까 많이 먹으면 살찌지 않을까. 굳이 따지면요. 아니에요. 제가 뭐 기능식품을 챙겨 먹는다고 해서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모든 사람한테 다 잘 맞는 건 없어요. 이거는 약뿐만 아니라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뭐 마늘이 좋아서 왕창 드시도 좋은데 어떤 분은 마늘 먹으면 속 쓰려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작용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정재훈 약사님, 정답은요? 정답은 X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제 다 중요한 이야기 나왔는데 건강기능식품에서 핵심은 기능성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그런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된 그런 식품이고요. 이제 이 경우에 기능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거를 인증을 받기는 했지만 기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 반대면을 보면 이게 약간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건강기능식품은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식품하고 약의 가운데 좀 걸쳐 있는 중간에 걸쳐 있는 이제 그런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드시는 것보다는 나한테 혹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 성분이 농축돼 있기 때문에 부작용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 OX 퀴즈 만나보겠습니다. 자, 만성 질환자는 특정 영양소가 결핍되어서 건강기능식품이 필수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특히 이제 고혈압 약이라든지 당뇨병 약 복용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결핍이 될 수 있어서 영양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바로 김 교수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특정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실 경우에는 일부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영양제로 꼭 보충을 하셔야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루프이뇨제라고 하는 고혈압제의 경우에는 비타민 B1의 흡수를 억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지혈증 약의 경우에는 코엔자임 Q10의 체내 성분량을 줄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뇨약 중에서 메트포민이라고 하는 성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내에서 비타민 B12번의 흡수를 저해하기 때문에 부족해지실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식사를 균형 잡힌 식사를 계속 하신다고 하시면 큰 문제가 될 일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영양제로 섭취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련해서 약 드시는 분들은 균형 잡힌 새끼 식사 드시면 별도의 건강기능식품 필요하지 않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까 이 교수님 말씀처럼 좋은 거지 내 사랑을 꼭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겠다. 네. 네, 너무 또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먹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너무 많이 중복되게 먹고 있는지 않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티벗에도 많은 의견들 올라왔는데요. 함께 짚어볼게요. 임수민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수요일의 티벗캐스터 임수민입니다. 건강기능식품들 진짜 많이 드시고 계시나 봐요. 댓글들이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될 지경입니다. 그래도 안 먹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챙겨 먹다 보면 어느새 한 움큼 되더라고요. 예. 자, 우리 해를 품은 달님은 어버이날에 자식들이 홍삼하고 영양제하고 양파즙까지 잔뜩 사왔어요. 고맙긴 한데 그냥 돈으로 주지. 아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이 정답이었네요. 예. 아유, 저도 어머님 참고하겠습니다. 네. 자, 영양제 먹을 게 하도 많으니 맨날 까먹어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먹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맞아요. 먹었다, 안 먹었다 하시는 분들 이래도 괜찮은 건지 궁금하시죠?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 아마 그 속에 해답이 숨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유익한 티벗 퀴즈 3가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눈밑 떨림에는 마그네슘 보충제를 먹으면 낫는다. 네, 흔히 눈밑 떨리면 마그네슘 먹으라 하는데 그럴까요, 아닐까요? 자, 다음 문제. 과다 복용하면 혈전 위험을 높이는 영양제는 비타민 A, 비타민 B, 철분. 이 중에 무엇일지. 고혈압 환자가 장복하면 득보다 실이 큰 영양제는 오메가3, 칼슘제, 비타민 D. 좀 어려운 것도 같은데 자, 오늘 방송 끝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티벗 퀴즈 많이 들어오셔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10명 중에 4명이 먹는다는 건강기능식품. 가장 최근에 인기 있는 식품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제가 요즘 즐겨 먹는 홍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네. 홍삼.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추측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통계가 있거든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건강기능식품 1위부터 6위까지 발표했는데요. 네. 요 앞에 있습니다. 네. 대망의 1위. 근데 우리 이재성 아나운서 홍삼이라고 했는데 제가 두 분은 먹은 생각할 것 때는 같아요. 뭐 비타민, 네. 뭐 집집마다 비타민들은 다 드시지 않아요? 종합 비타민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1위. 저는 유산균일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소화에 약간 한국인들이 또 관심이 많아서. 예. 어머, 너무 궁금하다. 자, 셋 중에 하나 들어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요. 홍삼이었어요. 역시. 네, 홍삼이네요. 네, 맞습니다. 홍삼입니다. 홍삼은 피로감이라든지 기억력 저하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에 대해서 효과를 기대하시고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상 홍삼 자체로 부작용이 발생하기는 힘들지만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약물을 드시고 계신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항우울제 성분 중에서 일부의 성분의 경우에는 홍삼과 같이 드실 경우에 불안이나 초조, 떨림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혈액순환 개선제라는 효과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의 약물과 같이 복용하실 경우에는 피가 멎지 않는 것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치의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하셔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드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은 물론 상관없지만 처방약 드시는 분들은 주치의와 꼭 상담하시면서 홍삼 제품 드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항암 치료 받을 때 병원에서 권고안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홍삼 먹지 말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몸 상태를 꼭 확인하시고 주치의랑 상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대한민국에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팔린 건강기능식품 1위는 홍삼이었고요. 2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번엔 비타민 나옵니다. 종합 비타민. 제가 봤을 때 2번이 진짜 유산균입니다. 끝까지 가네요, 두 분. 네, 과연 2위는 바로 종합 비타민. 그렇죠. 우리 임수민 아나운서 연륜이 통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영양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비타민 하나는 꼭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김 교수님, 현대인들의 비타민 상태는 어떤가요?
사실상 한국인의 일반적인 가정식을 새끼 꼬박꼬박 챙겨 드신다고 하시면은 비타민이 결핍된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현대 사회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새끼니를 충분하게 챙겨 드시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잡곡밥에 나물 반찬들 그리고 균형 잡힌 고기랑 생선류의 반찬을 골고루 드시게 되시면은 비타민이 결핍된 일은 흔치 않습니다. 따라서 항상 식사로 먼저 챙겨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일단은 식사가 우선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불규칙하거나 뭐 식사를 뭐 걸러야 되는 특수한 상황일 때 그럴 때는 좀 필요하겠네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비타민 종류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막 검색해 보다가 나중에 리뷰까지 찾아보다가 막 이렇게 고르는데 이거 좋은 비타민 고르는 꿀팁이 좀 없을까요? 예. 비타민은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나는 유형이 다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활 습관을 어떤지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식생활이 너무 불규칙하다, 안 고쳐진다 하는 분들은 영양 불균형을 혹시라도 피하기 위해서 종합 비타민제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물론 드시면서 식습관도 고치셔야 되겠죠. 또는 뭐 흡연을 하신다. 흡연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비타민 C가 조금 더 많이 소모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가 들어간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드시는 게 좋고, 또 음주를 자꾸 하신다.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비타민 B군이 좀 모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충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갱년기가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그 뼈 건강이 걱정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칼슘하고 비타민 D 같은 게 조금 더 함량이 높은 걸로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중장년 이후에 누구나 그래도 드시는 게 안 드시는 것보다 나을 수 있는 거는 종합 비타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종합 비타민제는 비타민이 A, B, C, D, E, K 종합적으로 다 들어있으니까 혹시라도 잘 못 챙겨 드실 때를 생각하면은 뭐 하루에 한 알 정도 드시는 건 괜찮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건강기능식품 1위 홍삼, 2위 비타민에 이어서 3위는 무엇일까요? 예, 이제는 진짜 유산균입니다. 끝까지 갈게요. 유산균이에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제발 나와라, 제발 유산균. 이렇게 초지일관 계속 유산균만 고집하는데 나와야 될것 같은데, 이쯤은요. 3위는 과연 무엇일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요. 짠! 이야. 유산균 맞았어요. 이제 저기 뚜껑 3개 더 남았는데 서태훈 씨 이제 뭐 얘기하려나? 계속 유산균 하겠습니다. 네, 유산균은 관심 많은가 봐요. 아니 아무래도 이제 저는 좀 배변 활동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머님이 약간 조금 소화가 좀 안 되셔서 유산균 많이 드셨어요. 근데 약간 제가 나이 들면은 어머니가 너도 나처럼 좀 장애 문제가 오지 않을까 걱정되셔서 자주 좀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좀 복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진짜 도움이 좀 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일단은 가장 분명하게 연구 결과 많은 거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쪽이 많고요. 이제 그런 거 말고도 개별적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아서 뭐 예를 들어서 피부 상태 뭐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 있는데 잘 보시면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그러니까 강력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아직까지는 어떤 프로바이오틱스가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드셔보시는 것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유산균은 그럼 뭐가 다르냐? 유산균은 예전에 젖산, 그러니까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당을 먹고 나가지고 유산 또는 젖산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그런 균들이 건강에 유익한 것 같다라고 해서 유산균이라고 불렀었는데 이제는 유산균뿐만 아니라 뭐 어떤 효모라든지 또 다른 세균 중에도 인체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는 말이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그 차이를 제가 오늘 확실히 알았네. 유산균하고 프로바이오틱스. 근데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그럼 저도 얼마 전까지 먹다가 저는 이제 끊었는데 저는 오히려 약간 변비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 주변에서 이거 드시고 설사한다. 이런 분들도 있어서 이것도 조금 사람마다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그런 건가요? 네,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도 사람에 따라서 특히 이제 뭐 영유아라든지 아니면 임산부라든지 또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할 수가 있고요. 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면역이 굉장히 많이 저하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프로바이오틱스에 들어있는 생균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살펴보시고 드셔야 되고요. 만약에 드셨는데 뭐 그냥 배가 살짝 아프고 설사가 난다 하는 경우에는
우선은 식후로 한번 드시는 시간을 바꿔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먹고 나가지고 무슨 뭐 발진이 난다든지 과민 반응 같은 게 나타날 때는 계속 먹으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얼른 섭취를 중단하시고 의사 약사하고 상담을 해보실 걸 권해드립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인기 건강기능식품 1위에서 3위까지 알아봤습니다. 두 분이 강력하게 밀었던 비타민과 유산균이 벌써 나왔어요. 예. 네, 어렵다. 4위부터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추측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도 좀 뭐 하나 먹을까 생각 중인데 갱년기 보조식품 같은 거 아니면은 오. 제가 좀 미모를 위해서 챙겨 먹고 있는 콜라겐. 콜라겐. 네, 이런 게 들어있지 않을까요? 저는 왠지 우리 조금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찾는 네. 관절에 좋은 뭐 글루코사민 이러면 뭐 콘드로이친인가 뭐 이런 류들 있잖아요. 네. 관절 관련된 게 아닐까. 과연 피부일지 관절일지 네. 4위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4위는 바로 짜라란 오메가3를 포함한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유지류였네요. 맞아요. 이 이것도 교수님. 많이 네, 드시더라고요. 사실 혈관 질환을 많이 보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열이면 열 환자분들이 질문하신 내용이 바로 저거입니다. 나 네. 오메가3 먹고 싶다 또는 먹고 있는데 괜찮으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원래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분입니다. 약을 복용을 했을 때 그 성분 때문에 중성 지방이 떨어지게 되고 혈액 속에서 혈전이 줄어들고 피가 좀 맑게 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오메가3가 저희가 병원에서 처방하는 오메가3와 직접 사서 드시는 건강기능식품의 오메가3가 성분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가장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드시면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그래도 필요한 사람만 골라서 드시고 특히 골라서 드실 때는 부정맥이나 또는 출혈의 위험이 있는 분들은 더욱더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최근에 나온 권고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성분이 좋은 건 맞지만 분명히 이게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드실 때는 좀 다른 느낌으로 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잘 몰라가지고 딱 정리해 주시면 안 돼요. 그냥 이런 분들은 드시면 좋은데 이런 분들은 드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네, 사실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시세끼 밥을 잘 드시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 사실은 드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간혹 혈액 검사를 하시는데 본인의 중성 지방이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약을 복용하기도 애매하고 할 때는 본인이 관리하시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오메가3를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두 부류의 정도 환자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략 한 6% 정도 더 생긴다고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좀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이런 부정맥의 증상이 있는 분들은 굳이 오메가3를 드셔봐야 오히려 부정맥의 위험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래에서 직접 다른 약을 드시고 있는 경우에는 굳이 오메가3를 더 드셔봐야 오히려 해가 더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 항혈전제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액 자체가 너무 묽어져서 괜히 오메가3 드시고 코피 난다, 잇몸 출혈 생긴다, 멍든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서 드시고 가급적이면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꼭 확인을 하시고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메가3를 비롯한 유지류에 이어서 대한민국 인기 건강기능식품 5위는 무엇인지 바로 또 공개를 해볼게요. 네, 궁금하네요. 5위 5위는 뭘까요? 바로 짜라란 체지방 감소 제품입니다. 살 빼는 거. 근데 이게 궁금한 게 뭐가 들었길래 살을 빠지게 하는 거예요, 김 교수님? 네. 보통은 체지방 감소 효과로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합성하는 기전을 억제하는 성분으로 가르니시아 캄보지아 추출물 또는 마테차, 보이차, 시서스 추출물 등 요즘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성분을 너무 같이 많이 드시는 것도 그렇고 한 가지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장기 복용하시게 되면 간독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제품들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간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간 질환을 진단받으셨거나 간 기능에 영향을 주는 기저질환으로 인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섭취 전후로 간 기능을 반드시 추적 검사하시기를 권고드리고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식이요법과
식사와 운동을 병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다 좀 이렇게 주치의와 상담을 하고 먹어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트렌드가 보이네요. 이게 작년에 제일 많이 팔렸다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순위 1, 2, 3, 4 이게 아니고 가장 많이 팔린 순위를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홍삼, 비타민 힘내고 싶어서 드시고, 유산균, 장이랑 면역 이런 거 관심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혈행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오이는 지금 살 빼는 거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 빼야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트렌드가 다 있어요. 그러네요. 네, 6위 궁금한데 뭐 감이 오시나요? 그 힌트로 네. 이 저희 중에서 누가 가장 좀 이 영양제가 필요한지 좀 알려주세요. 뭐 운동 안 하는 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 일부러 먹진 않아요. 느낌은 저기 알겠네. 근육 같은 거 식품으로 만들어주고 막 이러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요. 근육 만들. 자, 우리 이재성 아나운서가 네. 마지막 뚜껑 공개해 바로 주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주아 아나운서에게 네. 필요한 짜라란 단백질 맞아, 보충제. 맞아, 맞아. 예. 요즘 정말 많이 드시는데 예. 괜찮을까요, 교수님? 실제로 근감소증을 요즘에 많이 진단받으실 텐데요. 진단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다른 기저질환이나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골격근 양이 현저하게 떨어지신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단백질을 끼니로 섭취하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셨을 경우에는 신장 독성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으신데요.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품을 구매하실 때 당 함유량을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